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기대감으로, 엔비디아는 인텔 투자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 중국 걱정이 계속 더해지면서 두 기업을 둘러싼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는데요. 임선우 캐스터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부터 보죠. 올해 들어 이렇게 기대감이 높았던 적이 있었나 싶은데 주가가 수직 상승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상승세 심상치 않습니다. 지지부진한 판매 실적에 줄곧 내리막길을 걷다가 지난주부터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하루에만 7% 넘게 올라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한 주 동안에만 20% 넘게 올랐는데 올해 마이너스였던 수익률도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에도 고작 1%대 하락하는 데 그쳤고 이후 꾸준히 우상향 중인데 전기차 판매 부진 소식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시선이 테슬라의 미래 사업으로 옮겨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머스크 CEO가 총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 가까운 금액으로 따지면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는 소식도 대형 호재였습니다. 네, 성장 기대감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네,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에너지 저장 사업 등에 대한 낙관론입니다. 먼저 로보택시의 경우 최근 호출앱을 일반 대중에게 배포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 확장에 돌입했고요. 이 지역도 꾸준히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최근 차세대 배터리 저장 시스템인 메가블록을 공개하고 관련 매출 성장세도 비중을 키우면서 미래를 봐달라는 머스크의 말처럼 이제는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는 시각이 시장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 시점에서 테슬라의 그렇다면 최종 목표가 뭘까라는 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의 장기 로드맵 비전을 담은 보고서인데 첫 번째 마스터 플랜이 전기차였다면 최근 나온 네 번째 마스터 플랜에는 전기차 관련 언급이 아예 없고요. 로봇과 로보택시,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물리적 AI로의 전환,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행보만 봐도 이 전기차 판매보다 자율주행과 에너지 서비스로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머스크 CEO는 앞으로 회사 미래 가치의 80%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서 나올 것이다 말하면서 자동차 사업 비중을 줄이고 로봇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 CEO를 잡기 위해서 전례 없이 큰 이 보상 패키지를 내놨는데 여기서도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총 금액만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 1,000조 원이 넘는데 소식이 전해진 직후 보상액이나 달성 조건이나 모두 터무니없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최근 TD 코엔이 내놓은 보고서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CEO 보상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는데 이타이 미카엘라 애널리스트는 이사회가 제시한 목표가 테슬라 자율주행차에 대한 자신들의 전망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였고 이에 따라 장기적 성장 경로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다 밝히면서 월가에서도 미래를 봐달라는 머스크의 외침을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머스크가 전례 없는 자사주 매입에 나서며 화답에 나선 점에 대해서도 조건 달성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는 해석이 더해지면서 낙관적인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웨드부시는 목표가를 500달러, 스티펠도 440달러로 높였고요. 캐트시스는 테슬라의 주가 차트에서 장기 상승 패턴 신호가 나타났다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결과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분위기를 바꿔서 엔비디아는 최근 이렇다 할 호재성 뉴스가 안 들립니다. 이거 무슨 일인가요? 네, 먼저 중국이 계속해서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탈 엔비디아 움직임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엔 중국 당국이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등 자국 기업들에게 엔비디아의 신형 저사양 칩 테스트와 주문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는 수요일장 3% 가까이 미끄러졌고요. 젠슨 CEO 역시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소식이 실망스럽다 말하면서 금융 분석가들에게 회사 전망에서 중국 시장을 포함하지 않도록 안내하기도 했고 미국 정부의 통행세까지 쥐어주며 얻어낸 H0칩 수출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규정조차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출하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깊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번 주 인텔의 통큰 투자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덕분에 주가도 반등을 했고요.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네, 이번 투자 결정을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 관점에서 보는 분석이 많지만 조금은 다른 흥미로운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다시 열 수 있는 카드를 찾기 위한 포석을 깐 거다 같은 해석도 나오는데요. 앞서 중국의 엔비디아 칩 구매 금지령 소식을 들은 젠슨 CEO가 실망스럽다 표현하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겠다라고 언급한 점에서 인텔 살리기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에게 힘을 보태고 대신 중국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일종의 전략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협력에서 인텔 파운드리 계약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기존 사업 방식에서 완전히 미국 인텔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시선을 바꿔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는 이제 필요가 없나요? 일단 나오는 뉴스들이 엔비디아의 긴장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금지령이 떨어진 바로 다음 날 화웨이가 직접 만든 HBM을 적용한 새 AI 칩 출시 계획과 또 강력한 컴퓨팅 성능의 차세대 AI 클러스터 기술을 공개했고요. 또 자체 AI 칩 개발 소식으로 시장을 흔들어놨던 알리바바도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는데 중국 언론은 해당 칩의 성능이 엔비디아의 H0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3위까지 치고 올라온 SMIC는 핵심인 노광 장비까지 직접 만들어서 시험 가동에 들어간 상태고요. 창신 메모리도 HBM 개발을 끝내고 내년 출시를 목표로 시험 중인데 현재 엔비디아 칩에 쓰이는 최첨단 메모리에 비해 고작 한 세대 뒤처진 수준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마지막 퍼즐인 원천 기술, 엔비디아까지 대체할 카드로 캠브리콘을 비롯해 화웨이, 알리바바 등 빅테크들이 곳간을 활짝 열고 개발에 몰두하면서 중국의 기술 굴기가 조금씩 완성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엔비디아는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중국이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중단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 네. 외신들은 이마저도 엔비디아와 연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규제 화력을 집중하려는 일종의 전술적 재조정의 시그널이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 중국은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이 진행 중이던 지난 15일 과거 조건부로 승인했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권에 대해 다시 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모든 화력을 엔비디아로 몰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이 엔비디아를 메인 타겟으로 삼는 사이 경쟁자들은 정부를 등에 업고 타도 엔비디아를 외치며 발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양새인데요. 엔비디아는 미국과 중국 두 고래 틈바구니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날아오는 도전장을 힘겹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임선우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